네, 1-1번은 뭐 어렵진 않잖아요. 네, 1-1번 보면 네, 얘가 오메가 제로가 몇이었어? 8 라디안 퍼 세컨였는데 얘가 4초 후에 뭐 했다는 거야? 얘가 0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각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게 얘기잖아요. 얘는 시간분의 각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니까 내 시간은 몇 초? 4초. 각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2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단위는 뭐 라디안 퍼 세컨 제곱 이 정도 해주면 될 거고요. 네, 1-2번도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뭐하냐? 그동안 이동한 말그 뭐를 구하래? 각을 구하래. 그럼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 구해도 돼요. 뭐냐?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의 그래프가 뭐하느냐? 8에서 점점 뭐 할 거야? 4초 후에 이렇게 0이 될 거야.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얘는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 초기 각속도는 8, 시간은 4 더하기 2분의 1에 각속도는 마이너스 2, 시간은 4 되고 그럼 얘는 몇이 나와? 16이 나올 거예요. 이때 이 16은요 도가 아니라 라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 몇 바퀴 돌았다? 약 2바퀴에서 3바퀴 사이 돌았다는 소리예요. 왜? 2파이가 몇이야? 6.28 대충 땡땡땡 갈 거잖아.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얘가 2바퀴 돌면 12.56 뭐 이렇게 될 거잖아. 3바퀴 돌면 얘가 18.7 뭐 4 뭐 이렇게 될 거잖아. 여기도 뭐야? 얘와 얘 사이니까 2바퀴 이상 돌았다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제가 1-2번처럼 낼 겁니다. 회전수를 물어볼 때는. 회전수를 볼 때는. 네. 1-2번은 그래서 라디안을 모르죠? 파이로 주잖아. 각속도를. 얘가 몇 초 동안? 10초 동안 회전했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회전각은 얼마야? 1200 파이가 되겠죠. 그냥 곱해줘서. 그러면 얘는 몇 번 회전한 거야? 2파이로 나눠서 몇 배? 600회 회전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3바퀴에 그러니까 2파이니까. 네,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각속도와 가까속도 이런 것들 배우는데 결론 자체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말 그대로 회전이에요. 뭐냐? 회전이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회전이야. 이 회전이고 이 회전에 대한 이야기, 이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회전운동을.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면 어디에 있던 게 뭐였냐? 극좌 표계를 통해서 우리가 R과 이 세타로 어떤 좌표를 평면을 표현할 때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Rhel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네들의 시간에 따라 미분했더니 뭐였느냐? dt분의 d r 벡터 말 그대로 뭐 v 벡터 얘가 스칼라 값과 방향 벡터 두 개를 다 미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미분한 값 더하기 r dt분의 drn 얘가 뭐였냐? 세타 도세 세타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뭐야? 회전이었고요. 얘가 미안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속도, 원점에서 떨어지는 속도, 선형에 대한 속도였고요. 얘가 회전에 관한 속도였어요. 다시 보게 되면 알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가속도를 구했더니 가속도는 가속도는 dt분의 dv 벡터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얘네들 보면 r 노또 마이너스 r 세타도 대제곱 r 헷 더하기 2r 헷도 더하기 r 세타 도또 세타 이랬어요. 하여튼 그랬어. 어제 결과물이 그래. 그래서 얘네들의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쭈루룩 했었는데 우리 오늘 할 건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얘기할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 하는 건 뭐냐? dt분의 dr이 0인 것만 얘기할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 얘기할 거. 말 그대로 얘네들의 길이의 변화가 없어.
없고요. 얘가 없는 요것만 생각하는 형태만 할 겁니다. 그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R 세타 도세제곱 더하기 R 세타 족도세 더하기 R 세타 족도세 세타 해시예요. 요게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우체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원운동도 잘 생각하면 아주 작게 보면 선형 운동이랑 같은 운동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원을 이렇게 논다라고 봤을 때 이 물체가 있다라고 하자고 얘가 여기다 두면 내가 공을 던지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얘를 놓으면 얘네들은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놓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여기 공이 있을 때 얘를 놓으면 공은 이렇게 날아가요. 왜? 이런 형태로 오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요 점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냐? 얘가 원운동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나아간 벡터는 뭐야? 얘가 R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갔다라고 가정할 때 얘가 R이고 여기가 호의 길이 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타를 이용하면 뭐가 되느냐? L이 R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결국에는 이 델타 L은 R 델타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에 길이 변화량은 이 각의 변화량만큼 얘를 미소 단위까지 줄이면 이 DR은 DL은 R D 세타가 될 겁니다. 반지는 변하지 않고 각만 변하니까. 그랬을 때 얘를 미분하면 D팀의 D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뭐야? 이쪽으로 증가하는 V에 대한 벡터인 거고요. 얘는 R의 D팀의 D세타 오메가 우리 앞에서 정의한 값입니다. 각속도에 대한 정의예요. 얘가 뭐냐면 원운동하고 있는 회전운동과 선운동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예요. 차원도 근데 생각해보면 차원은 생각 더 간단합니다. 왜? 우리 각속도라는 건 차원이 라디안 퍼세크예요. 근데 선형 속도라는 차원은 미터 퍼세크예요. 결국엔 여기다 뭐를 곱해주면 길이 차원을 곱해주면 뭐냐? 같은 차원 안에 존재하는 물리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V는 R 오메가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얘를 또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길이는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만 변화해? 각속도만 변하는 걸 거예요. 그럼 얘가 얘기하는 D분의 Dv A는요. R Dt분의 D 오메가 모양이랑 같아져 R 알파가 돼버립니다. 얘가 뭐냐? 얘가 AT 접성 가속도입니다. 얘가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벡터에서 배운 거 제가 쓴 것처럼 가속도는 실제로는 두 개가 다 존재합니다. 원운동할 때. 방금 본 가속도는요. 뭐를 얘기한 거냐? 이 접성 가속도는 R알파. 각에 대한 두 번 미분가 뭐를 얘기해? 얘를 얘기해요. 접성 가속도. 근데 실제로 아까 우리가 예전에 극좌표 계산해보니까 이 값이 또 있잖아.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 얘는요. 뭐냐? 부신 가속도예요. 1학기 때 간단히 배우고 넘어갔던 부신 가속도입니다. 뭐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는요. 접선 가속도와 부신 가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때요. 만약 dt분의 d 오메가 0이에요. 우리는 요 과정을 dt분의 dr이 0인 걸 뭐라고 하느냐?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만약 얘가 0이고 또 얘도 0인 경우 얘를 뭐라고 하느냐? 등성 원운동이라고 해요. 이것만 아마 지금 자료에 없을 거예요. 제가 요거를 빼먹었더라고. 등성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계속 꾸준히 일정하게 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일정하게 회전하는 운동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일정하게 회전한다고 생각할게요. 일정하게 회전한다고 해서 얘네 에너지가 없니? 있어요. 왜냐면 너네 선풍기 계속 일정한 바람을 맞잖아 우리가. 일정 운동이나 에너지가 존재해요. 근데 등성 원운동이라는 거 이 부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데 에너지가
유지되는데 뭐 하느냐? 방향성만 계속 변해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벡터는 변한단 말이야.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얘입니다. 그게 구심가속도예요. 얘가 구심가속도입니다. 얘가 하는 건 뭐냐? 에너지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네, 뭐 여기서 본 얘. R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R 방향으로 뭐 하냐? 뭐 하는 거야? 얘는 방향만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D테오의 D 오메가 0이 아닌 경우 있겠죠. 얘는 0인데 얘가 아닌 경우 이런 원운동일 때 무슨 경우냐? 너네가 선풍기를 1단, 2단, 3단 늘리고 있는 거야. 똑같은 반지로 돌고 있지만 내한테 바람은 세기가 세지고 있다고. 뭐냐?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걔가 접선가속도입니다. 지금 얘기야.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원운동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두 개가 존재해요. 뭐 하느냐? 여기서 안쪽으로 방향만 바꾸는 구심가속도가 있고요. 중앙으로 작용하는 모두 있냐면 얘네들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각에 대한 각변이에 대해서 가속도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뭐냐? 이쪽으로 작용하는 뭐가 있어? 이쪽으로 작용하는 접선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얘는 가속도가 말 그대로 가속도에 변화가 없어. 가속도 앵귤러 벨로시티에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0인 거야. 그럼 얘만 존재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앵귤러 벨로시티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도 같이 존재하는 거야. 구심가속도가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원운동인데 얘는 언제 작용한다? 얘가 0이 아닐 때 생기는 가속도라는 겁니다. R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에너지의 변화를 주는 가속도예요. 얘는. 라는 거 정리만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1-3번이 밑에 있는 문제고요. 요거는 답이 좀 덜어요. 미안해요. 네, 뭐냐? 대충 영어 읽을 수 있지? 반지름 0.6m고요. 네, 각속도가 4고 각가속도가 3이래. 그럴 때 구심가속도와 탄젠셜 악셀레이션 말 그대로 뭐야? 접선가속도. 얘네들이 각각 무엇이지? 그리고 B는 전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1-4번입니다. 1-4번은 좀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재밌습니다.